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발간되는 해외 기업 리포트를 통해서 좀 해외 주식,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해외 주식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미국 위주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스포를 해버렸는데, 일본 기업 중에 이제 JGC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세련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건설 담당 김세련입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이리온의 구독자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이제 국내 주식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해외 주식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미국 위주에 좀 관심을 보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외 기업 리포트로 이 JGC를 선택해 주셨는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커버하는 한국 종목 중에서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의 회사를 찾자면 잘 아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글로벌 피어라고 할 수 있는 경쟁 회사들이 사실 이제 여러 다양한 국가에 있습니다만은 뭐 유럽 기업도 있겠고, 아까 말씀 주신 미국에도 이제 플로어라는 기업이 경쟁 업체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해외 기업 종목으로 저희 섹터에서 JGC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수주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도 되게 좋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 기업이고요. 소위 이제 EPC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회사고, 쉽게 설명드리면 플랜트 공사하는 건설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트라는 거는 공장이니까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규모가 좀 큰 공장 공사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정유 공장, 뭐 S-오일 공장, 혹은 석유화학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 이런 게 될 수 있겠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요 공정 위주로 많이 가스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네. JGC는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LNG 쪽에서도 상당히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네. 일본의 건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JG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눈에 띄었던 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수익률이 좀 제일 눈에 띄었던 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오늘도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나 또 이제 잘 모르는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국내 위주로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좀 주가가 가장 먼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네. 시장 대비 거의 1년 수익률이 뭐 2배 이상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수익률이 좋아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섹터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JGC만의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섹터가 좋을 거면은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도 주가가 이렇게 좋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이제 이 회사 언니의 이제 이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업황 얘기를 여기 엄청 길게는 담지를 못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업황을 간략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림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국내 기업을 설명할 때도 좀 종종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고요. 저희 건설은 공사를 수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발주처의 이제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랜트라는 건 결국은 에너지 업체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시설 투자를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왼쪽 상단에 이제 그 그림 1번을 통해서 좀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블룸버그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30개 이제 에너지 업체들, 뭐 잘 아시는 이제 아람코도 포함이 되어 있겠고, 네. 그 여러 가지 석유 기업들의 이제 그 EBITDA, 이익과 캐펙스, 설비 투자 추세를 그냥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가 내년에 벌 것 같아서 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고요. 네. 올해 이익을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추세적으로는 에너지 업체들이 돈을 번다. 그건 즉 앞으로 설비 투자가 있을 거다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가 많이 커졌죠. 에너지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상향의 캐펙스가 설비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이쪽이 많이 올라가면은 저희가 수주가 풀이 넓어진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그림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림 2번은 이 중에서 이제 글로벌 최대 석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아람코의 연도별 이 설비 투자 집행 규모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해서 대략 한 300억 달러 내외의 캐펙스 집행을 아람코가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업다운은 좀 있죠. 근데 2022년 올해의 목표치 연초 가이던스를 지금 보시는 점선에 그 400억 달러로 원래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400억 달러면은 이제 평년 대비는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3월 20날에 요거를 이제 추가로 우상향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목표를 투자를 네. 500억 달러를 하겠노라. 그래서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2020년 중반까지 이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 정유화 프로젝트 관련한 다양한 수주 소식들이 네. 올해부터 해서 내년 내 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되게 우호적인 업황에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좋은 질문 주셨지만 업황 이렇게 좋으면 그럼 주가는 다 같이 좋았냐?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 3번이 이 JGC와 그 일본 시장의 상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 건데 사실 절대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JGC가 좋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업황은 좋은 건 이제 오케이인데 그럼 이제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주 기대감은 있는 종목인데 수주 성과가 현재까지 아주 우량한 상태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있는 거 하고 실제 수주를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니까 또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4번이 이제 저희 글로벌 피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의 수주 잔고 추이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본 건데 JGC가 작년까지 수주 잔고가 뭐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사이팸이 엄청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네. 페트롤팍이라는 종목은 쭉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라서 동일한 업황에서 이제 회사들의 퍼포먼스가 그때그때 좀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고 이 페트롤팍이라는 영국 회사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그 수주 잔고가 쭉 내려온 거는 이 회사가 영업을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우리나라 조선들이 옛날에 많이 깨먹었던 해양 플랜트, 이 그 페트로팍은 해양 플랜트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잔고가 빠지면서 이렇게 잔고가 빠졌던.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의 퍼포먼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공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잔고에 업다운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업황이더라고 하더라도 JGC가 유독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고 결국에 그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캐펙스와 같이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높은 고유가에 대한 수혜를 조금 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가 추이 같은 경우도 이 JGC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간접적인 영향이 되긴 합니다. 저희가 에너지 업체들이 이비타가 커진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올해도 뭐 S-오일이 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벌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익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그럼 유가 레벨이 지금과 같았냐? 아직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두 가지인데 일단은 유가 레벨보다는 저희가 이제 저는 정유업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 제품의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판매가와 내 원가의 이제 그 갭에서 오는 그 이익이 커지면 커지는 거라서 뭐 수요가 좋을 때, 뭐 아니면 나의 원가가 내려갈 때, 뭐 여러 다양한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 이익이 이제 업다운이 생기는 거고 작년의 경우는 일단 이익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돈을 벌었다. 올해의 경우는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판가가 올랐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이유는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사우디의 최대 석유 기업인 아람코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발주처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오일 생산하는 국가가 좀 꽤 있을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크루드오일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의 경우는 재정이 이제 되게 빵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 오르는 게 되게 사실은 호재가 맞긴 하고요. 발주가
내년에 나올 게 올해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제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유가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발주처들의 재정이 악화될 거니까 그럼 이제 발주가 나올 것도 취소가 되거나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어떤 에너지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은 단순히 유가 하나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반기 유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삼성엔진 주가가 상반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유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그런 약간 피크아웃한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또 좀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가 하나로만 지금 저희 섹터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 도움닫기 정도는 된다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런 호황 이익을 통해서 발주에 실제 들어섰는데 지금 시장에 사실 이제 워낙 인플레이션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이 프로젝트들이 좀 이연이 된다. 뭐 이런 이슈들도 그러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 소식이 좀 늦어졌던 것도 비슷한 이제 이유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 저희 건설사야 이제 공사비라는 게 이제 원재료비와 어떤 나의 이익을 더해서 이제 공사비를 제시를 할 거고 네. 발주처는 그 안에서 이제 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 뭔가 발주를 내기가 이제 요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분기, 3분기 이렇게 이제 낙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딜레이되고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자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발주처가 이런 대규모의 어떤 그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는 최소한 이제 2년 정도 기간의 어떤 스터디를 뭐 타당성 조사 이런 걸 당연히 하게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주를 내서 이제 누가 공사할래 이렇게 입찰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의 원재료 가격과 지금의 원재료 가격이 너무 차이가 그쵸. 나다 보니까 발주처가 예를 들면 이제 뭐 100원의 돈을 쓸 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그 발주를 냈는데 건설사들은 지금 이제 120원을 부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주처의 어떤 눈높이와 건설사의 어떤 눈높이가 지금 좀 맞지가 않아서 입찰 소식 그 낙찰 소식이 우리나라 업체들 설명이지만 좀 늦어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게 몇 페이지죠? 2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 넘버가 없네. 그 그림 9번인데요. 그림 9번을 보시면 JGC가 지금 1분기에 신규 수주를 한 게 작년 연간을 이미 넘어선 상황에 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주가가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수주를 하는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좋은 거고 그럼 이 JGC는 어떻게 이렇게 상반기 수주를 많이 했냐라고 생각을 반대로 해볼 때 물론 이제 JGC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라고 당연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요소를 찾자면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상반기에 엔저가 좀 급격했기 때문에 그쵸, 이게 나의 그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출기업 뭐 자동차 보시는 분들도 다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거를 좀 입찰가를 어차피 달러로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춰서 싸게 입찰 뭐 다른 회사들은 뭐 90원에 입찰을 했으면 나는 내 화폐와 이제 그 엔화 가치가 내려간 걸 생각했을 때는 한 80원에 입찰, 80달러 입찰에 들어가도 남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수주를 한 것도 한 축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주 잔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그러면 지금 어쨌든 JGC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움직임 퍼포먼스, 최근의 퍼포먼스인데 1분기 잔고가 이미 작년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제가 뭐 JGC랑 미팅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그 캐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까지 과연 맥스로 할 수 있냐 이제 그게 좀 저도 궁금한 거고 완전 낙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린 9번의 수주잔고에서 지금 2014년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고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제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 고민은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이걸 이제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이미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림 7번에 보시면 저 이제 글로벌 피어들의 이제 상대 주가 추이를 쭉 이제 2022년 1월 1일을 100으로 해서 볼 때
JGC가 저 위에 있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좀 다 비슷한 어떤 그런 흐름. 사이프엠은 이제 혼자서 눌려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슈를 파악을 못해서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주가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좋게 보자면 이 지금 발주 사이클이라는 게 올해 하고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JGC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인력을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늘어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엔지니어를 더 채용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캐파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봐야 되는 거라 제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수주잔고로만 놓고 볼 때는 네. 밸류에이션이 아까 이제 2014년 수주잔고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룸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게 그림 5번과 이제 그림 6번에서 좀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림 5번은 JGC의 연도별 ROE와 PBR의 추이를 점을 꽁꽁 찍어본 거고, 네. 2022년 이제 예상 ROE 레벨과 이제 PBR을 볼 때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거죠. ROE는 한 7에서 8%, 네. 10% 조금 안 되고, PBR은 이제 1.2배 이렇게 도달을 한 건데, 오른쪽에 그림 6번을 보시면 아까 2014년 수주잔고까지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설명 드린 적 있는데 네네. 14년의 수주잔고 당시의 PBR이 한 1.6배까지는 갔었다는 거죠. 연도로 볼 때. 네. 그럼 지금 이제 1.2배까지 온 거니까 이제 1.4배에서 1.6배까지는 네. 최소한의 어떤 업사이드는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퍼센트로는 그렇게 또 높지는 않은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 33% 업사이드는 되게 큰 거라서 근데 그쵸, 저는 사실. 이제 업사이드가 좀 꽤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네. 절대 주가가 지금 워낙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 만큼 더 갈 거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업황이나 JGC의 성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네네. 그 지금 발주 사이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이제 그 가스 LNG 부분도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뭐 거의 연초 대비했을 때 뭐 2배 이상 올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네. 수요도 뭐 좋다라고 이야기들도 있고 특히나 네. 이제 이 LNG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쨌든 발주 사이클에 조금 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그 그림 5번, 6번 있는 그 페이지에 네. 이제 본문에 좀 적어두긴 했는데, 네. JGC 주가가 좋았던 거, 수주를 많이 했던 것 중에 이제 한 트리거가 이제 한 꼭지가 되는 게 LNG였기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좋았던 거랑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혹시나 그러면 가스 가격이 아까 저희 유가 얘기했지만 가스 가격이 피크아웃을 한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발주가 또 둔화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 LNG 가격이 폭등한 게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 이유가 섞여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헤게모니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쵸, 보니까 발주는 아까 우상향이 좀 계속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저희 하우스는 조선 담당자는 아직 없지만 네네. 시장에서 많은 컨센서스들이 LNG 발주 사이클만큼은 LNG 가격은 피크아웃 하더라도 LNG 투자에 대한 어떤 기조는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JGC도 수혜를 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은 LNG 안 하냐. 네. 근데 사실 이게 참 이제 어려운 건데 LNG가 가스를 액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리퀴팩션 이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레코드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가스가 LNG가 수출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네. LNG를 수입하는 나라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LNG 수입 국가이고요. LNG를 수입해 와서 사용하는 나라들의 건설 현장 그 플랜트 공사는 네. 탱크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쉽거든요. 난이도도 쉽고 네. 공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요 LNG 수입기지 건설 공사는 모든 건설사들이 다 레코드가 있는 공사인데 네. 사실 요거는 지금 LNG를 새로 만드는 LNG 수출기지 공사 발주가 나오는 거죠. LNG 수출기지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개의 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진입을 못 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다리 짓고 뭐 토목이라고 하는 SOC 네. 뭐 이런 거 도로 이런 거는 마진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공사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요새 뭐 네옴시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우디에서 신도시를 짓는다, 도로를 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에 뭐 90원을 썼다. 근데 갑자기 중국 업체들이 막 40원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인프라 부분, 그러니까 공사가 어렵지 않으면서 마진은 크게 이제 없는 이런 공종들에서는 경쟁이 가격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맘만 먹으면 입찰이 들어오는 건데 LNG 수출 기제의 가장 중요한 이 리퀴팩션이라는 액화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스를 이제 액화하는 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설비를 이제 설치해서 공사를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고부가의 과정 공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019년으로 이제 시간을 돌려보면 그거에 관련된 공사를 했던 건설사가 일단 없긴 없고요. 네. LNG 수출 기제 공사 한 적은 있긴 있는데 이런 이제 JGC의 하청. 네. 그러니까 이제 JGC 수주를 받아 하면은 네. 거기 하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저희가 리퀴팩션 설비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LNG 공장이니까 뭐 유틸리티 공사 같은 다른 제반 공사 있을 텐데 네. 그런 거 정도만 했다 보니까 이 LNG의 이 빅사이클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는 조금 이제 비켜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2019년에는 그랬다.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의 대우건설이 2019년 말 20년 초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우리나라로는 최초로 이 LNG 수출 기지에 메이저로 하청 말고 메이저로 들어가서 네네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호의 어떤 그 메이저가 된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커버하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네. 미국의 텍사스 LNG 관련해서 지금 설계 수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잘 풀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사도 수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네. 우리나라도 언젠간 이 LNG 붐에 좀 이렇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LNG는 지금 이제 JGC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진입 장벽이 좀 높기 있다. 때문에 네. JGC 어쨌든 이 부분은 강점이라고 받을 것 같고 정리를 해보면 엔저도 JGC의 호재라고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오일이나 에너지 기업들, LNG 시장 이런 네. 부분도 거라고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JGC 만약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나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좀 투자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신 부분도 혹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 건설업의 특성상 아까 제가 여기 본문에도 제가 표현을 써뒀는데 EPC 기업이다. 뭐 EPC라는 게 뭐냐면요. 엔지니어링의 E와 그 설계, P, 프로큐먼트, 네. 조달, C, 시공, 컨스트럭션 요거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되게 이제 콜라보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매니지하는 건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EPC 중에서 비교적 P와 C에 그러니까 조달과 시공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은 네. 이제 E와 P에 엔지니어링과 프로큐먼트 조달을 하는 회사들이 그 집중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마진도 요 순서입니다. E가 제일 높고 그다음 P, 그다음 C.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아까 보시면 이제 이런 과점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인력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고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공종이 일본 온리의 공종이 아니게 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후발 업체인데 여기 지금 많이 이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JGC의 이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마진 확보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물론 이때까지 쌓아온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뭐 수주전에서 어쨌든 뺏길 리스크도 지금 과거 대비해서 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저로 제가 수주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화도 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엔저 하나로 설명하기는 지금 조금 시장이 좀 더 타이트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스크라고 본다면 이제 손실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 고부가 공정을 잘하는 과점업체의 엔지니어사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페트로팍의 수주 잔고가 쭉 내려가는 것도 보셨겠지만 특정 프로젝트에서 매니지먼트를 잘못하면 되게 조단위 손실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플랜트 공사인데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일본에 비슷한 거 하는 회사 중에
상장사입니다만은 치요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치요다가 예전에 LNG에서 미국에서 크게 한번 손실을 본 적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수주는 많이 해서 좋은데 이익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JGC가 매니지를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매 분기 실적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JGC 어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렸습니다. 엔저가 이제 일본만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과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점까지 그리고 이제 손실 가능성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그 일본 주식을 만약에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이제 무선으로만 가능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쪽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 쪽에서 건설 기업을 찾고 있다, 난 이쪽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 기업 JGC 오늘 소개드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보이시고 매매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 주임이었고요. 오늘 함께 모신 분은 김세련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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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